최근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고문 맥스 카이저가 32년 전의 문서를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XRP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며 비판의 글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서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리플을 인정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맥스카이저는 비트코인 외에는 모두가 증권이다. 이더리움, 리플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과 NFT는 스캠이라는 등 비트코인만을 사랑하는 비트코인 극대주의자로 아주 유명하죠. 카이저는 트위터에 XRP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 지금 XRP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자금을 낭비하고 있다. XRP와 같은 중앙 집중식 암호화폐는 절대로 법정화폐가 될 수 없다는 등 아주 XRP를 조롱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에 대한 응답으로 XRP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 창시자 사카시 나카모토는 2009년 14년 전 리플에 대해 언급했었다. 리플은 중앙 서버에 집중하는 것 외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카토시 당신이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암호화폐라고 말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만든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리플의 기술력을 칭찬하고 있다고 답변해 줍니다. 사토시의 발언은 XRP가 탄생하기 3년 전에 있었다. 2009년에 리플페이라고 불리는 리플 프로토콜에 대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가 칭찬했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의 논쟁이 예전부터 있었죠. 리플 XRP의 탄생은 여러분 대부분 2012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리플은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2009년보다 5년 더 빠른 2004년 리플의 엔지니어 라이언 푸거와 함께 시작됐었죠. 리플페이라고 불렸습니다. 사토시의 리플에 대한 언급은 리플페이에 대한 언급이었던 건데요. 리플페이는 리플의 기본 시스템이며 지금의 XRP 레저가 XRP를 기본 토큰으로 사용한다는 점만 다르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조차 리플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맥스 카이저 네가 뭔데 XRP를 비판하느냐 이거죠.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리플이 비트코인도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XRP 커뮤니티의 인물이자 XRP 헬스케어의 사회 채택 책임자인 에드워드 파리나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리플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1988년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낸 특허에서는 현재 리플 레저의 시스템과 아주 유사하다. 리플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오래전 1988년 리플은 분산형 블록체인에 대한 특허를 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20년 전에 이미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 특허를 신청했다는 거죠. 정말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플은 비트코인이 출시되고 난 뒤 3년 뒤에 출시되었고 비트코인의 개념을 반영했지만 비트코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출시했다. 리플은 XRP 레저를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비트코인을 개발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면 정말 대단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2019년 나카모토가 쓴 2권의 책이 아마존에 등장하면서 이 책 중 하나의 제목이 파도와 잔물결 디자인 북인데요. 그 책 내용에서 리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라이언 쿠거가 디자인한 최초의 리플 시스템 리플페이에 대해 나카모토가 칭찬했다는 거죠. 푸거의 리플페이는 2009년 출시된 비트코인보다 앞서 있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뒤에 리플이 있는 것이 아니냐, 비트코인을 실제로 리플이 만든 것은 아니냐,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음모가 아니냐, 참 재미있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팩트는 그들만이 알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100번 정도 업그레이드하면 XRP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XRP를 출시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초기 비트코인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전 인류가 디지털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단점들이 많다.
보완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XRP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사실이든 아니든 과거는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겠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고 XRP가 거래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공포를 주면서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들은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 하겠죠.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준이 올해 한 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2024년 기존 예상보다 적은 두 차례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11월에 금리를 또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예상들이 나오면서 주식도 떨어지고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주식에 비해서 보면 암호화폐는 큰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죠. 암호화폐는 그나마 잘 방어해주고 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오는 3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게 된다면 연방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셧다운 상태가 된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무원과 국방부 직원 등 무급으로 근무하게 되고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문을 닫고 공항 서비스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나라의 녹을 박는 곳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을까? 결국 또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기업들이 파산 신청이 역사상 큰 위기 때와 같은 수치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또다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정말 기업들 줄줄이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죠.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연준이 주둥이에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뭐 연준도 어쩔 수 없겠죠. 그가 쉬부리는 주둥이로 대중들의 심리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내년부터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다면 또다시 사람들의 소비는 늘어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증할 수 있겠죠. 전문가들이 11월 금리를 동결로 높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다시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서 부채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엄청난 자금들은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연준의 발언에 공포를 느끼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2024년 역대급 불장이 올 수도 있다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죠. 중국의 바이낸스를 무너뜨리고 있고 미국의 코인베이스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스페인 중앙은행에 등록해 스페인에서 환전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크립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IT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비트코인의 절대적인 기업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회사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또다시 약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2천억 원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들은 연준의 발언으로 도망치고 던지고 있는데 오히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더욱 싼 값의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세력들이 왜 암호화폐를 모아가고 있을까? 월가의 대형 세력들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미국의 큰 그림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투자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미국은 모든 준비가 된다면 그들의 꼭두각시 SEC를 이용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브리스 국가들이 미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미 국채를 팔면서 금과 암호화폐를 사들이고 있겠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는 국가가 경제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걸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게 된다면 가격이 하락할 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단기적 관점은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장기적인 큰 추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물론 단기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에게는 특히나 큰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단톡방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지만 결국 그 폭등분을 다 반납하면서 XRP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개인 주소나 지갑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XRP를 받으시고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가짜 코인 판매 어떻게 된 것이냐? 지난주 업비트가 우리나라 거래소 개망신을 줬었죠. 가짜 앱토스 코인이 진짜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코인의 진위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업비트 계좌로 앱토스 코인을 가장한 가짜 앱토스 코인이 입금되었고 가짜 앱토스를 입금한 계좌는 불특정 계좌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입금 금액은 2천만 원으로 현재 업비트 판매된 가짜 앱토스를 업비트에서 회수 중이며 지금까지 3분의 2 가량을 회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이냐? 사고의 발단은 최근 추가된 앱토스 기능에 있었다. 앱토스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서 이른바 앱토스 응용 코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앱토스 기능을 통해 만든 앱토스 응용 코인을 업비트에 입금했고 업비트는 이를 기존 앱토스 코인으로 오인하고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일시적인 프로그램 오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업비트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그것은 과대 해석이다. 만약 시스템상에 큰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다수의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고가 터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업비트가 우리나라에 개망신을 준 것은 사실이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업비트는 밝혔는데요. 업비트가 글로벌 거래소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겠죠. 우리나라의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업비트가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크게는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마저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미국이 시장에 공포를 주고 있지만 큰 추세로 보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역대급 불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엄청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상승한다는 걸 예전 차트를 보면 우리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팔고 사고 하실 게 아니라면 절대 싼 값에 XRP를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주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최근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고문 맥스 카이저가 32년 전의 문서를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XRP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며 비판의 글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서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리플을 인정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맥스 카이저는 비트코인 외에는 모두가 증권이다. 이더리움, 리플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과 NFT는 스캠이라는 등 비트코인만을 사랑하는 비트코인 극대주의자로 아주 유명하죠. 카이저는 트위터에 XRP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 지금 XRP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자금을 낭비하고 있다. XRP와 같은 중앙 집중식 암호화폐는 절대로 법정화폐가 될 수 없다는 등 아주 XRP를 조롱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에 대한 응답으로 XRP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 창시자 사카시 나카모토는 2009년 14년 전 리플에 대해 언급했었다. 리플은 중앙 서버에 집중하는 것 외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카토시 당신이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암호화폐라고 말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만든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리플의 기술력을 칭찬하고 있다고 답변해 줍니다. 사토시의 발언은 XRP가 탄생하기 3년 전에 있었다. 2009년에 리플페이라고 불리는 리플 프로토콜에 대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가 칭찬했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의 논쟁이 예전부터 있었죠. 리플 XRP의 탄생은 여러분 대부분 2012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리플은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2009년보다 5년 더 빠른 2004년 리플의 엔지니어 라이언 푸거와 함께 시작됐었죠. 리플페이라고 불렸습니다. 사토시의 리플에 대한 언급은 리플페이에 대한 언급이었던 건데요. 리플페이는 리플의 기본 시스템이며 지금의 XRP 레저가 XRP를 기본 토큰으로 사용한다는 점만 다르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조차 리플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맥스 카이저 네가 뭔데 XRP를 비판하느냐 이거죠.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리플이 비트코인도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XRP 커뮤니티의 인물이자 XRP 헬스케어의 사회 채택 책임자인 에드워드 파리나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리플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1988년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낸 특허에서는 현재 리플 ledger의 시스템과 아주 유사하다. 리플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오래전 1988년 리플은 분산형 블록체인에 대한 특허를 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20년 전에 이미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 특허를 신청했다는 거죠. 정말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플은 비트코인이 출시되고 난 뒤 3년 뒤에 출시되었고 비트코인의 개념을 반영했지만 비트코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출시했다. 리플은 XRP 레저를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비트코인을 개발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면 정말 대단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2019년 나카모토가 쓴 2권의 책이 아마존에 등장하면서 이 책 중 하나의 제목이 파도와 잔물결 디자인 북인데요. 그 책 내용에서 리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라이언 쿠거가 디자인한 최초의 리플 시스템 리플페이에 대해 나카모토가 칭찬했다는 거죠. 쿠거의 리플페이는 2009년 출시된 비트코인보다 앞서 있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뒤에 리플이 있는 것이 아니냐? 비트코인을 실제로 리플이 만든 것은 아니냐?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음모가 아니냐? 참 재미있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팩트는 그들만이 알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100번 정도 업그레이드하면 XRP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XRP를 출시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초기 비트코인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전 인류가 디지털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단점들이 많다. 보완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XRP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과거는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겠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고 XRP가 거래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공포를 주면서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들은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 하겠죠.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준이 올해 한 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2024년 기존 예상보다 적은 2차례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11월에 금리를 또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예상들이 나오면서 주식도 떨어지고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주식에 비해서 보면 암호화폐는 큰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죠. 암호화폐는 그나마 잘 방어해주고 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오는 3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게 된다면 연방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셧다운 상태가 된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무원과 국방부 직원 등 무급으로 근무하게 되고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문을 닫고 공항 서비스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나라의 녹을 박는 곳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을까? 결국 또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기업들이 파산 신청이 역사상 큰 위기 때와 같은 수치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또다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정말 기업들 줄줄이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죠.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연준이 주둥이에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연준도 어쩔 수 없겠죠. 그가 씨부리는 주둥이로 대중들의 심리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내년부터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다면 또다시 사람들의 소비는 늘어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증할 수 있겠죠.
전문가들이 11월 금리를 동결로 높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다시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서 부채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엄청난 자금들은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연준의 발언에 공포를 느끼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2024년 역대급 불장이 올 수도 있다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죠. 중국의 바이낸스를 무너뜨리고 있고 미국의 코인베이스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스페인 중앙은행에 등록해 스페인에서 환전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크립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IT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비트코인의 절대적인 기업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회사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다시 약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2천억 원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들은 연준의 발언으로 도망치고 던지고 있는데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더욱 싼 값의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세력들이 왜 암호화폐를 모아가고 있을까? 월가의 대형 세력들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미국의 큰 그림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투자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미국은 모든 준비가 된다면 그들의 꼭두각시 SEC를 이용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브리스 국가들이 미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미 국채를 팔면서 금과 암호화폐를 사들이고 있겠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는 국가가 경제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걸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게 된다면 가격이 하락할 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단기적 관점은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장기적인 큰 추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물론 단기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에게는 특히나 큰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단톡방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지만 결국 그 폭등분을 다 반납하면서 XRP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개인 주소나 지갑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XRP를 받으시고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가짜 코인 판매 어떻게 된 것이냐? 지난주 업비트가 우리나라 거래소 개망신을 줬었죠. 가짜 앱토스 코인이 진짜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코인의 진위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업비트 계좌로 앱토스 코인을 가장한 가짜 앱토스 코인이 입금되었고 가짜 앱토스를 입금한 계좌는 불특정 계좌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입금 금액은 2천만 원으로 현재 업비트 판매된 가짜 앱토스를 업비트에서 회수 중이며 지금까지 3분의 2 가량을 회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이냐? 사고의 발단은 최근 추가된 앱토스 기능에 있었다. 앱토스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서 이른바 앱토스 응용 코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앱토스 기능을 통해 만든 앱토스 응용 코인을 업비트에 입금했고, 업비트는 이를 기존 앱토스 코인으로 오인하고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일시적인 프로그램 오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업비트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그것은 과대 해석이다. 만약 시스템상에 큰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다수의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고가 터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업비트가 우리나라에 개망신을 준 것은 사실이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업비트는 밝혔는데요. 업비트가 글로벌 거래소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겠죠. 우리나라의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업비트가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크게는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마저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미국이 시장에 공포를 주고 있지만 큰 추세로 보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역대급 불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엄청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상승한다는 걸 예전 차트를 보면 우리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팔고 사고 하실 게 아니라면 절대 싼 값에 XRP를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